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 하락이나 그리고 반도체하고 정책 기대감이 좀 맞물리면서 상승을 해줬고, 뭐 유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증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눈에 띄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었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작년 5월부터 오만전자 때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가 오늘도 굉장히 강했지만 계속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21선 터치하고 그 기점을 반등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막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매수 의견 드렸었죠. 일단은 엔비디아 칩 공급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수주. 근데 이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외 또 테슬라 이슈까지 겹쳐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감도 더 높아졌었고 3월달 이제 매도 사이드카 갔을 때 그때 이제 매수 의견을 바로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의견 또 드렸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고 매수 들어갔던 종목이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도 DPS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 가격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그런 공포심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추가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고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보방을 활용해서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 구간이겠죠. 일단 목표가가 제가 그때 당시에도 28만 원이라고 드렸었고 지금도 그 의견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23만 원 이후에 우리가 이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5일선 터치까지는 좀 열어두고 오히려 5일선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뭐 3월 3일 이후에 3월 5일, 6일이었죠. 그때 이제 17만 원쯤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고 지금이랑 이제 좀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만약 나도 이제 매수해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내일 또 따라잡기보다는 그냥 이제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유가나 반도체 그리고 이제 국내 전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외국인 지분이 작년에서 저점이 49%였다면 오늘 그 기점에서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와 준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전에 제가 작년에 외국인 지분 저점이었을 때 오만전자에서 매수 의견을 외쳤다면 지금도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오만전자인 그 지점에 왔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8만 전자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5일선까지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대한 충격이 다시 한번 있을 때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 신고가나 아니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그 기대감에서도 움직여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엔비디아 H200 생산 재개 이슈도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끝이 아니라 중국의 수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호재성 이슈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6조 원 자사주 소각 이슈라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뭐 3년에서 5년 계약 추진 소식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높은 단가에서 계속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이전 이제 반도체 사이클랑 다르게 장기 호황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주목하면서 이런 FOMC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공개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도 또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활용하셔가지고 여기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은 정보방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전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알고 파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충격이 있었을 때 남들과 다르게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남들은 이제 매도를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들어올 수 있다. 고수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나 기법을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혼자 정보가 느리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계속 정보 드리니까 여러분들 매매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뭐 대략 20%가량 또 우리가 저점에서 잡은 것과 같이 상승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 삼성전자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삼성전자 또 연관된 그런 종목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엔비디아 호황. AI 호황에 따른 엔비디아 협력 확인에 대해서 급등이 나왔다.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제주 반도체나 뭐 아니면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바로 그 누가 AI 칩을 찍어내냐보다 복잡한 칩을 누가 설계하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팹리스나 아니면 스타트업이 직접 수백 명의 설계인을 뽑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미리잡기 종목 히든주는 이 회사는 설계부터 구현 그리고 양산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게 뭐 카메라나 자율주행, 가전 그런 맞춤형 AI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설계 인력이 부족한 시장에서 이 종목은 이런 공백을 메우는 B2B 설계 인프라로 포지셔닝이 이미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급등 랠리 보여줬잖아요. AI 강세 분위기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GTC 2016에서 엔비디아 협력까지 확인한 상황이 됐어요. 이 종목 가치가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아 깊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최근에 일본 AI 기업 이제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나노 공정 수주에 의해서 국내 AI 칩 그 리딩 기업 디벡스의 차세대 생성형 AI 칩 그 DXM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나노 설계 과정까지 성과를 거뒀고 이건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 공정의 상용화를 이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슈가 나왔던 게 TSMC하고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단 공정 생태계를 또 강화를 하면서 지금 실력 검증된 회사의 입지는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왜 그러면 이나노에 집중을 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이게 바로 이제 회로 선폭이 이나노로 좁아진다는 건 똑같은 크기의 칩 안에 훨씬 더 많은 트랜스지터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연산 속도가 폭발적으로 또 빨라집니다. 게다가 낮은 전압으로도 작동이 되면서 배터리 수명까지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발열도 줄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제가 과거에 스튜디오 방송에서 앞으로 뭐 애플이 카투피 디자인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노 공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애플도 카투피 디자인으로 갔던 것도 AI 때문이겠죠. 아무튼 그렇기에 이 회사는 뭐 설계와 생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이제 가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술적 난이도는 점점 실제 칩을 만드는 공정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히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까지 이전에는 계속 급등주 포지션을 많이 그렸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길게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정보방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는데 정보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뭐 삼성전자 20% 이상 급등 나오면서 아주 좋았었죠. 그래서 3월 6일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이제 이런 재료들 나오자마자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만 드렸냐? 아니죠. 현대건설이나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바로 상한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 SK 이터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놓치신 분들 또 이제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또 우리가 잡을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전에는 이후에 또 삼성전자 더불어서 LS 머티리얼즈나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대원전선, 테라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 20% 이상 급등 나와주고 보시는 대로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나오다 싶으면 바로 재료 나오면은 바로 공유해 드리니까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제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제 추가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헤매지 마시고 정보방 활용하셔가지고 수익률 크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히든주까지 나갈 건데요.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히든주 바로 나가니까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업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주는 여기는 주식포차, 저는 주식포차의 황윤기입니다. 자, 다행히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주는 수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또 오랜만에 발동했는데요. 워낙에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라서 이제 안심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잘 가졌던 건 단연 좀 좋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빨간불 짙게 켰고요. 대형주 모두 다 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저희 그러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떤 종목들에게 집중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에 대한 차트 공부 오늘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중반 수요일의 주식포차에는요. 장영환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 시장마다 오시잖아요. 네네. 자, 근데 수요일 시장이 항상 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3월달 시장이 월요일에 이제 개장을 했을 때는 네. 좀 출렁, 좀 하락세를 그렇죠. 나타냈다가 수요일 때쯤에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패턴을 이번 달에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우선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시장 분위기 앞으로 좀 전망 이런 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그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긴 하는데 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전쟁 나기 전에 한 네. 6,100 정도 갈 때 아하. 우리 포차에서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은데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식으로 네. 전쟁이 나서 6,347까지 갔던 지수가 5,000까지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제대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한 2, 3주 전쯤에 우리 포차에서 종합주가 지수 차트 분석을 할 때 딱 적당하게 50% 정도 올라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차트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식 그 종합 차트, 코스피 차트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쟁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전쟁은 서로 줄 거 이란이 일반적으로 받았죠. 네, 많이 예,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국지전이나 소모전 양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제 인질극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큰데 그걸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유가잖아요. 그래서 그 유가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공산품의 생산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치명적이다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도 1,500원도 넘고 뭐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데 네. 이게 가면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불확실성은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건 시장에 안정을 주는 효과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든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347에서 5,000까지 빠졌기 때문에 약 1,400포인트를 고점에서 새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 계산은 6,347에서 5,000이니까 1,347이잖아요. 네. 약 1,400포인트라고 하면 6,400에서 1,400포인트를 합치면 7,800 정도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또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렇다면 오버슈팅을 해서 8,000 또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 여건은 마련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했던 7,000p, 8,000p 조만간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올라가면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면 네. 불안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고점을 친다면 그건 이제 새로 그 시장에 동력이 들어온 거고 그동안 이제 그 코스피나 우리 국내 주식에 못 탔던 분들이 이번 조정 기회에 많이 들어와서 정말 그 매수의 돈이 힘을 받는다면 신고 치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사실 코스피 시장이 7,000p, 8,000p까지 간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5만 원, 130만 원 이런 가격대로 뛰어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한번 두 개의 차트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삼성전자 차트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치 계산할 때 뭐
월봉은 뭐 미국의 어느 엔비디아 뭐 이런 코스트코 이런 차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차트이긴 한데 일봉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케이스는 22만 3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쟁 나고 바로 다다음 날 16만 7,3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때가 기회였네요. 그렇죠. 네. 이때가 기회였고 종합주가 지수도 이때가 기회다라고 우리가 주식포차에서도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16만 7천 원이라고 치고 22만 3천 원이라고 치면 그 차액이 약 8만 6천 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 8만 6천 원이라면 아까 제가 단순 계산해서 목표치 계산할 때 보면 22만 3천 원에서 8만 원을 더하면 돼요. 그럼 최소 목표치가 29만 원, 8, 9만 원. 거의 30만 원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케이스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조정폭의 가격만큼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더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른 주식도 똑같이 목표치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의 케이스였고요.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네. SK 하이닉스도 거의 지금 코스피 지수랑 연동되는 게 보이시죠, 눈에. 근데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해요. 네. 좀 전에 보셨듯이 삼성전자는 지금 그 왼쪽에 고점보다 한참 못 미쳐 왔는데 SK 하이닉스는 벌써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 3만 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3, 4만 원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더블탑을 칩니다. 네. 그래서 더블탑에서 한 20, 30% 정도는 항상 수익 실현을 하시되 지금 110만 원으로 보고 고가를 그다음에 80만 원 정도로 본다면 조정받은 가격이 80만 8천 원인데 80만 원이라고 보면 약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그러면 30만 원을 110만 원에 더하는 거예요. 네. 그럼 목표치가 1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또는 그 이상. 그래서 이제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불확실성이 아예 사라진다면 네.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유가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쉽사리 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금 네. 전에도 속보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 이슈, 보도는 쏟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장기화로 이어질수록 이 시장에 좀 적응을 하는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최대로 높은 것이 32만 원인데 한 30만 원까지 말씀 주셨고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 평균치를 냈을 때 3개월간의 증권가 목표치 평균치가 132만 5,600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하이닉스요? 네. 네네네. 140만 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주식 포차는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차트 함께 봐드리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메뉴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주식 포차 메뉴판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암젠 그리고 국내 증시의 종목은 한 종목인데요. 알테오젠입니다. 35만 7,500원까지 내려간 알테오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종목과 국내 증시 종목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미리 한번 딱 켜봤는데요. 정말로 횡보하고 있는 이 박스권의 재미없는 시장. 네.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크게 최근에 반등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엔비디아 집중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M7 대장주 중에 굉장히 큰 주식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차트라는 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걸 갖고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차트라는 도구를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제 알게 된다면 시장이 언제든 올라가든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설정해 놓은 제대로 배운 지지저항선을 터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에 대한 선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걸 뚫고 올라가겠다.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엔비디아가 뉴하이를 치고 올라가겠다. 그것 역시
저도 가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의 흐름을 봐서 여러분들도 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계속 이제 여기 나와서 이중바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차트에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까지 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아래 위 상단과 하단을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을 그려놓은 건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맨날 이 182불 56불 182불 56센트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래도 치고 위도 친단 말이죠. 근데 그 박스권이 점점 좁혀지고 있고 일정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패가 거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야, 내가 엔비디아를 좋게 본다면 박스권 하단인 170불에서 174불 사이에서는 매수를 하고 만약에 195불에서 200불 사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상단이죠. 그 상단에 오면 거기서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수익. 그죠? 수익 구간이니까 챙기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반드시 30에서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한 다음에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포차에서 말씀드린 가격대가 똑같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비슷한 네. 가격대 안에 있죠. 우리나라는 널뛰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많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엔비디아를 매수 추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널뛰기 하는 건 화끈한 맛은 있지만 안정적인 맛은 없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면 또 공포나 이런 그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장은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지금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장에서 미국 주식을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82불에서 뭐 한 180불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유지를 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주식 포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주식인 엔비디아를 한번 눈여겨 보시라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81부에 전거래일 장마감을 했는데 자, 이 가격이 딱 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 그러면 목표 주가를 195불에서 200달러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엔비디아를 들어가신 분들은 이것보단 더 큰 수익률을 바라시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워낙에 지금 AI 완전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길게 봤을 때 엄청나게 몇백 %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200달러에 매도를 해야 할까요? 200달러에 물론 주식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때요? 6,300까지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일직선상으로 안 가죠. 네, 떨어지기도 반복하죠. 그럼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느 저항선에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사실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 있지만 일단은 챙겨놔야죠. 안 그러면 가격이 혹시나 엔비디아가 빠졌다가 올라갈 때 그때 어때요? 현금도 없고 마음도 현금도 힘들고. 없고 계속 그냥 엔비디아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다. 저도 코스피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그 주식 포차 할 때 2주 전에 야 5천이면 우리 제자분들도 코덱스 200 들어갈 타이밍이다. 그렇게 들어갔어도 코덱스 200 거기서 사서 계속 지금 6천, 7천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반 정도는 뭐 5%, 6% 먹으면 잘라놓고 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장기 투자를 50%는 가져가지만 네. 50% 정도는 그렇게 이익 실현을 하고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순진하게 그렇게 가져가지만 말고 네. 그렇게 해서 매도를 잘해야 돈을 버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좋게 보는 건 알지만 자꾸 꽃감 빼먹듯이 시장에 빼먹고 돈도 마련하고 좀 쓰고 그러면서 50%, 60% 정도를 비중을 내가 살려서 계속 가져가는 거지. 이게 첫 술에 절대
배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왜 200달러라는 조금 아쉬운 수익률에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네. 현금을 일단 갖고 가면서 시장의 대응력을 높여라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자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애플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네. 애플도 제가 차트를 미리 딱 열어봤는데요. 네. 비슷합니다. 박스권 장세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 네. 좀 계속 하락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자 네. 이제는 반등 타이밍이 온 것인가? 네, 애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애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비슷하지만 애플도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그려드린 적이 있죠. 네. 이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리니까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고 또 이 지점에서 한번 매수 타점이 나왔었는데 세 번째 지점에서는 지금 하락해서 떨어졌잖아요.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엔비디아 역시 어떤 그 상승 국면의 하단을 제가 그려드렸고 애플 역시 약 245불 정도가 빠질 수 있는 최하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주식비책하고 여기 주식포차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151선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듯이 추세선과 151선을 같이 겹치고 여기에서도 비슷한 구간에서 추세선이 겹쳐서 매수 타점이 나왔지만 여기도 좀 전에 우리 윤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기서 매수 타점이 와서 샀어요. 근데 일직선상으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했다면 그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때 이익 실현한 부분만큼을 나는 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민하게 이익 실현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사서 아무 행위도 안 한 네. 여기서 사서 아무 행위도 안 한 사람은 지금 손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서 이익 실현하고 손절을 본전으로 올려놓고 다시 애플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벌었어요. 왜 똑같이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그냥 곡소리 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M7 대장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엔비디아와 지금 애플이 딱 그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254불에서 예를 들면 254불 현재가 대비 245불 약 4% 내외에서는 어느 가격대에서 사고 240불 정도의 손절을 놓는다면 네. 약 2%를 놓고 좀 더 큰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40달러가 이제 손절가고 245에서 254가 매수가가 되겠네요. 네네.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목표 주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신 거잖아요. 네네. 애플도 목표 주가 잡아주세요. 네, 애플도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차트 한번 볼게요. 원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운데가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고가 대비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152평선 치고 주봉에서도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는 이 고가에서 이만큼 빠진 그 금액만큼을 더해서 어때요? 목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목표치만큼은 주봉상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는 건 엔비디아만큼 횡보하는 시간에 시간 조정을 받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 애플처럼 고가 대비해서 일봉을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가격 조정만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플은 이동평균선이 엔비디아처럼 153,375가 이렇게 한 군데로 어때요? 모이고 있어요. 모이고 있다는 건 시간 조정도 애플은 충분히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다 받은 상태가 끝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뉴하이를 치고 올라가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요. 하락 추세선을 보여드리면 270불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270불이 중요한 저항선이 돼서 그 270불의 상승 돌파 여부가 그 전고점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저항선이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270달러까지는 충분히 받아볼 충분히 수가 있다.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270달러를 돌파한다면 그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애플도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알테오젠 들어가기 전에 자, 미국의 바이오테크 네. 암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암젠의 주가는 아까 봤던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역시나 네. 최근의 하락 추세였다라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왔군요. 네네네.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차트를 보는 기준이 지금처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어정쩡하게. 그럼 안 사요. 왜냐하면 조정을 또 받으면 4%, 5%, 7%도 받을 수 있고 큰 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식 포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저항선을 철저하게 보고 그 지지선에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라고 판단되면 스탑을 1에서 2% 정도 놓고 미국 주식을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이면 크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손익비가 크기 때문에 털릴 때 작게 털리고 먹을 때 많이 먹는 것뿐이지 뭐 제가 예측을 잘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암젠 주식을 본다면 오히려 엔비디아나 지금 보신 애플 차트보다는 조정을 덜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계속 이익 실현하라 그러는 게 이중 바닥에 반대는 더블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앵커님, 더블탑 나왔죠? 네. 더블탑 나오면 어떡하라고? 비중 무조건 반은 줄여라. 이익 실현해라. 네.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익 구간이고 더블탑인데 이거를 그냥 핑크빛 희망만 가지고 내 돈을 계속 배팅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더블탑에 대한 차트를 보면 왜 50% 정도는 잘라야 되는지 공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시다 보면 확률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공감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익 실현을 하게 되고 매도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을 잘랐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 반을 이익 실현에 잘랐잖아요. 네. 그 반 범위 내에서는 야 내가 암전을 잘랐지만 그리고 떨어져서 아쉽지. 왜? 50%는 아직 계속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나는 50% 이익 실현했고 그쵸. 다시 한번 암전을 생각을 해보니까 50% 자른 범위 내에서는 내가 오늘이나 어제 샀어도 어때요? 더 낮은 가격이죠. 네네. 50%는 내가 갖고 있지만 그래 나는 이 지점에서 다시 암젠을 살 거야 라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 더블 바텀도 있지만 트리플 바텀이라고 있어요. 3번. 그렇죠? 바닥에 이중 바닥이 이렇게 있다면 네. 이거는 바닥을 3번 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력이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 딱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저가인 360불대를 계속 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5불, 1.5% 정도의 리스크만 걸면 더 이상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돈을 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배팅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주식도 역시 이제 큰 주식이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암젠이든 정말 지지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앞으로도 투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제 미국 증시가 곧 열릴 텐데 네. 그때 딱 이 세 종목을 주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바텀이 있으면 4번 바텀도 있을까요? 4번 바텀은 흔하지 않아요. 거의 왜죠? 잘 안 나와요. 왜일까요? 그게 희한한 게 저도 네 번 동안 같은 가격대를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우리 앵커님이나 네. 여러분들 중에 4바텀이다. 네. 그건 정말 희귀한 거예요. 아하. 제가 커피 한 잔 쏠 테니까 그런 종목 찾으시면 네. 제가 매매도 할 거예요. 그런 종목은.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찾으시면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네. 종목 제가 네 커피 번 한 잔 꼭 쏴드릴게요. 네, 네 번 저점 디디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알테오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 애증의 알테오젠. 알테오젠 주주분들 마음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익히 잘 알고요. 자, 알테오젠이 고점 56만 9천 원까지 찍고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반타작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타작. 자, 35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알테오젠 가망이 있나요? 네. 오. 제가 보는 우리가 지난주에 주식 포차에서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물론 미리 이제 고가에서 물린 그런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월봉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주식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겁니다. 월봉에서 우상향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우상향이라는 건 시장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그럼 그 인정을 받은 주식을 어느 타이밍에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월봉에서 맨 오른쪽에 월봉에서 지금 15이평선에서 걸쳐 있어요. 걸쳐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와 똑같은 논리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도 어떻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도 지금 355에서 360불 가격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뭐냐, 이렇게 저가가 내려가는데, 변곡에 대한 저가가 내려가는데, 여기 MACD는 우상향하는, 네, 지금 밑에 알테오젠 설명띠를 치워주시면 MACD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현상을 볼 수 있죠. 네. 이걸 언밸런스 현상이라고 하고, 제가 매수 타점을 찾는 아주 6가지 중에 제일 탑으로 치는 매수 타점 포인트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밸런스인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 요인이 충분히 있고 매수 디버전스가 나와서 매수 타점인데,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헤드앤숄더도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의 차트를 보일 때,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에서, 여기가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 본다면 이 오른쪽 어깨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의 지금 모습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오른쪽 35만 5천 원대 아니다, 35만 원대가 사실은 왼쪽 어깨의 역 헤드앤숄더의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선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5만 원대가 역 헤드앤숄더의 지지선이기도 하고 매수 디버전스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번 주도 현금을 들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그래서 스탑을 2에서 3%만 놓고도 충분히 알테오전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물론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그건 이제 가봐야 되는 거지만 저는 이런 지점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가격이 너무나 매력적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보유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안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댓글로 지금 남겨주신 분의 가격 대응 전략 조금만 팁을 네, 주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44만 9천 원에 알테오젠을 들어가신 네. 우리 박선호님 계십니다. 네. 비중이 25%라고 하시는데 아.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44만 9천 원이요? 네, 45만 원대가 45만 원대. 네, 평단가라고 하시는데 딱 이때군요. 네, 이렇게 10만 원 차이 나는 분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딱 10만 원 차이 나네요. 거의 그러면 그렇죠. 내가 가진 그 자산의 현금 자산의 25%면,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다면, 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딱 한 번만, 그러니까 45만 원에서 35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난 알테오젠의 믿음이 확고하다. 그러면 지금 거의 몇 프로 빠진 거예요? 45만 원, 35만 원, 10만 원이죠. 네.
그럼 몇 프로예요? 10% 정도 빠지죠. 네. 10% 이상, 11% 정도 빠졌는데 물타기 하기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알테오젠을 못 넣겠어. 그러면 미리 다른 비중을 하지 마시고 네. 또 25%를 25만 5천 원이나 25만 7천 원이면 또 35만 5천 원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타나요? 10%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 흥분해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 35만 5천 원, 나는 25만 5천 원에서 알테오전에 한번 배팅을 해볼 것이다. 그럼 지수가 6,300 이상 뚫고 간다고 하면 결국엔 돈도 이렇게 알테오젠 같은 업종에 몰릴 확률이 큽니다. 소외되었던 주식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주식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돈이 몰릴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봐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물타기를 열받아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물타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물타기에 딱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항생지수를 분석해 달라라는 아주 굉장히 항생지수요? 흥미로운 그런 댓글도 올라왔어요. 웬 항생지수를 갑자기 이렇게 전문가이신가 본데요. 네, 중국 쪽에 또 네. 발을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항생지수 자 0.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자, 네, 요 그래프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항생지수를 이제 그 해외 선물 쪽에서 지수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것도 변동성이 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항생지수를 보면 거의 S&P 지수 조정받는 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렇네요. 돼요. 저는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어때요? 똑같이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놓고 보고 MACD 설정도 똑같이 보는데 지금 보면은 항생지수가 딱 이중바닥 25,000선에서 이중바닥 또는 이중바닥을 찍고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일단 바닥은 다졌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매수 타점으로 작용하기에는 아직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스탑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중간할 때 들어가진 않고 만약에 이렇게 선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60분짜리나 30분짜리도 같이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곤 하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중바닥 또는 삼중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한번 25,000선까지 빠진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지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가격이 25,763이거든요. 3월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건 애매하다. 네, 다시 25,000에서 예를 들면 25,000 한 300 정도 사이에 오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네, 좀 더 네. 기다려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 궁금하셨던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AS로 넘어가 볼까요? 자, 주셨던 팔란티어가요. 정말 말씀대로 저점 딛고 쫙 기분 좋게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자, 지금 이 저가 대비 네네. 수익률이 24.81%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차트적으로 네. 없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점점 더 저의 개인적인 신뢰감과 신빙성이 네, 네. 막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자, 팔란티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여기쯤에서 그냥 욕심을 네. 버리는 게 좋을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팔란티어를 여러분들한테 권유해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전에 알테오젠을 월봉과 일봉을 보고 매수 디버런스가 나와서 매수를 했던 그 타이밍하고 똑같아요. 3주 전에 우리가 팔란티어를 보고 여기서 제가 똑같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한 달 전이겠죠. 한 달 전쯤 됐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알테오젠 말씀드렸을 때는 그 매수 디버런스가 조금 컸어요. 근데 여기는 매수 디버런스가 조금 간격이 짧죠. 하지만 충분히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라서 이 당시에 주식 포차에서 말씀을 드려서 수익률이 좋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 요렇게 어때요? 전저점이 돌파되면 이렇게 전저점이 돌파되면 저항선이 됩니다. 굉장히 쭉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전저점 구역인데 이 구간이 얼마냐면 166불에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166불에서 170불 정도 사이 됩니다. 그리고 152평선이 153375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 타점으로 사용하지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 타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165불에서 170불 정도 오면 가지고 있는 거에 반은 반드시 이익 실현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거냐 네. 말 거냐를 결정하시되 요 가격대에서는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에 주셨던 목표 주가였죠. 170달러에서 꼭 분할 매도 시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메뉴입니다. 목요일 시장 궁금한데 이번에도 미국 종목일까요? 아니면 국내 주식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을 갖고 갈게요? 이번에는 국내 주식 갖고 와주세요. 아, 국내 주식이요? 아,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 주식 포차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을 제가 많이 갖고 오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오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미국 주식이 잠깐만요. 오늘은 그러면 한국 주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선익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아, 선익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 핫하죠. 자, 월봉 어떻습니까? 네. 월봉 끝내주죠? 네. 이거는 추세가 이제 우뚝 섰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코스피 지수처럼 모아가요? 조정폭이 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선익 시스템이 고점 14만 4천 원을 찍고 내려왔지만 네. 지금 10만 원대에 갭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갭 구간을 안 치고 갈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갭 구간을 내일쯤은 한번 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10만 6천 원 400원에 이제 종가로 끝났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서 여러분이 한 3% 정도, 한 9만 7천 원 정도만 스탑을 놓는다면 내일 선익 시스템을 못 잡으셨던 분들은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서 요 근거를 가지고 또 두 번째 매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종합주가 지수 할 때 피보나치 레이쇼라고 조정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그려드려 보면 지금 선익 시스템은 38%에서 50% 사이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다행히 갭 구간이 그 교집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목표치로 좀 잡는 것은 10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작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을 10만 원으로 보면 되니까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로 보시고 손절가는 9만 7천 원. 근데 저는 9만 7천 원, 9만 8천 원 이런 데는 손절을 안 놔요. 9만 8천 원에 놓을 바에 9만 7,900원, 9만 7천 원에 놓을 바에 9만 6,900원. 이렇게 한 틱씩 낮게 놓으니까 이런 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좀 하락세를 걷던 선익 시스템인데요. 이제 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매수가 10만 5천 원 이하, 목표가 14만 5천 원 챙겨가 보시죠. 자, 아쉽지만 수요일의 주식 포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가 상승이나 하락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